자, 13번 같은 문제는 그 4분면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 점이 2, 4분면의 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2, 4분면의 점이면 x, y, x 플러스 y라는 이 점이 2, 4분면의 점이라고 한다면 2, 4분면의 점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맞뿔이 되죠. 그죠? 맞뿔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x와 y가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어야 xy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지금 플러스가 된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y의 절대값이 x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호가 서로 반대면서 답이 플러스가 되려면 결국은 y는 절대값이 x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했고 답이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y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x는 0보다 작다면 y의 절대값이 크고 x의 절대값이 작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양수가 되고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 힌트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를 y, x-y라고 한다면 이것은 몇 사분면에 있겠는가? 자, y는 선생님이 양수라고 했고 x는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 빼기 결국 양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자세히 보면 y는 양수였기 때문에 플러스 콤마. 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 하면 우리는 빼기는 플러스로 고치면서 더하기로 고치면서 야의 부호가 바뀌죠. 그럼 결국은 꼬른 데다가 또 꼬랐으니까 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정답은 뿔마가 되니까 정답은 4, 4분면이 정답입니다. 조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y는 양수이고 x는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1번 그래프는 뭐 언뜻 보기에도 2,2 이런 걸 지나죠. 그러면 y는 AX죠. 그죠? AX인데 2,2를 지나니까 X에도 2를 넣고 Y에도 2를 넣으면 2는 2A가 되죠. 그죠?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러므로 1번식은 Y는 1X. 그러므로 Y는 1X, Y는 X가 답입니다. 1번 맞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지금 보면 요 점이 힌트라고 보면 되겠죠. 2,1입니다. 그러면 2번도 자세히 보면 이 식도 역시 y는 ax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y는 ax에서 역시 2,1이 힌트니까 2,1 x 대신에는 1을 y 대신은 1을 넣으면 1은 2a가 되죠. 그러면 2가 분모로 내려오니까 a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y는 2분의 1x가 정답이네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도 직선인데 반대쪽으로 돼 있죠. y는 ax입니다. 그런데 힌트를 살펴보면 1,-2 같은 게 힌트죠. 그러면 1,-2를 쳐넣으면 마이너스 2는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2x가 답입니다. 네, 3번까지도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은 지금 보면 힌트의 점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4번은 지금 힌트의 점을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점이 어디 있습니까?
요 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 점. 그러면 요걸로 할까요?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그럼 4번은 지금 보면 y는 쌍곡선이므로 x분의 a인데 힌트가, 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힌트가 요 점입니다.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1이니까 넣으면 1은 마이너스 1분의 a.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4번도 맞게 되죠. 그럼 마지막 5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5번은 힌트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5번은 힌트점이 이런 점이 힌트가 되겠죠. 마이너스 1,2.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x분의 a인데 힌트점이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요. 그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a. 그러므로 a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a의 값은 그냥 2가 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하면 y는 x분의 2가 답입니다. 그럼 5번이 틀렸죠. 그죠?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선생님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약간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y는 2x하고 y는 ax 그래프가 있고 한 변의 길이가 4이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요 정사각형의 길이가 4입니다.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보나 안 보나 이 아이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 ABCD가 있을 때 A의 좌표 B, 10일 때 A와 B를 모두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선 B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B는 가만히 보면 B라는 점은 이 점이 바로 B, 10이죠. 그러면 이 식은 가만히 보면 요 직선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y는 2x 그래프 위에 지금 보면 B, 10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x 값은 b가 되고 y 값은 10이 되겠죠. 그러면 10은 2b가 되니까 b의 값은 5가 됩니다. 생각보다 b는 굉장히 쉽게 구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요 b의 값은 5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a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를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a는 선생님 생각에 요 점의 좌표만 안다면 이 함수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점의 C의 좌표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C의 좌표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Y의 좌표는 6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X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X의 좌표는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가 5라는 걸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4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 점은 9가 되겠죠. 그래야 이 폭이 4가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C의 좌표는 9,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몰랐던 식이 y는 ax라는 식인데 이 점이 지금 C점, C가 요 직선 위를 지나고 있죠. 그러면 x 대신에는 9를 넣고 y 대신에는 6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6은 9a가 됩니다. 그러므로 a는 9가 분모로 내려오니까 9분의 6. 다시 말하면 3분의 2가 답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답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A의 값은 3분의 2가 답이고 B의 값은 아까 5가 답이었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15번은 쉬운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힌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이 점에서 4가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4가 힌트니까 찾을 수 있는 점들을 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의 논리적인 생각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16번은 가장 많이 나오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2,8을 지난다. 그럼 x 대신에 2를 넣고 y 대신에 8을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8은 2분의 a. 그러므로 a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8이 되려면 a는 아이들이 이걸 4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게 4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절대로 8이 안 나오죠. 거꾸로 생각해야 되죠. 서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야동 2배, 야동 2배 한다고 생각하면 A는 16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몰랐던 식은 Y는 X분의 16이라는 식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위의 M, N 중에서 MN이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정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X분의 16을 했을 때 뭔가 약수가 되어야 정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Y는 X분의 16일 때 될 수 있는 것은 자, 뭐가 돼 있나요? 1콤마부터 한번 해볼까요? 1,16 그죠? 그 다음에 2,8 정수가 돼야 되니까 4,4 8,2 그 다음 마지막으로 16,1이 되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점이 음수도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그러므로 정답은 모두 몇 개이다? 네, 10개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10개의 정수회를 찾는 것보다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구하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문제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17번.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자, CP의 길이가 x cm일 때 했으니까 이것이 x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넓이 y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y는 밑변, 지금 보면 밑변이 10이죠. 그죠? 10. 높이 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5x가 답입니다. 그럼 1번 정답은 y는 5x가 답이겠죠. 이게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BCP 이 삼각형의 넓이가 75다 했으니까 넓이가 아까 y라고 했죠. 그럼 75가 되었다. y는 5x인데 y 대신에 이렇게 75를 넣었다 생각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므로 x값은 얼마 나오나요? 15가 나오죠. 그러므로 정답은 CP의 길이는 얼마이다? 15이다. 이것이 2번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가 길어서 아이들이 이 문제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A 인쇄기도 Y는 AX이고 B 인쇄기도 Y는 AX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모르는 A만 안다면
이 식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A 인쇄기는 지금 보면 자, 선생님 해볼게요. y는 ax인데 20분이 지났을 때 400장을 인쇄를 합니다. 그러면 400은 20a가 되니까 a는 얼마죠? 20이 되죠. a는 20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몰랐던 A의 인쇄기는 Y는 20X가 답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하면 B 인쇄기는 얼마가 되나요? 그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이번에는 X 대신에는 역시 20을 넣고 Y 대신에는 600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B 인쇄기는 얼마가 됩니까? Y는 30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두 인쇄기를 A, B를 동시에 가동을 하면 20장짜리 학습지 1200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대를 동시에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20분이 지나면 아까 A는 400장, B는 600장이니까 총 몇 장이 되죠? 1000장이 인쇄가 되겠죠. 그러면 Y는 AX라고 생각을 한다면 X에 20을 넣고 Y에 1000장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식은 얼마가 되나요? Y는 50X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안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쉽죠. Y가 50X니까 결국은 20장짜리 학습지 1200부를 한다면 계산해 봅시다. 20장짜리 학습지 1200부니까 결국 이거를 곱하면 여기는 24,000장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이 24,000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24,000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X인지 Y인지. 아까 X는 몇 분인가 시간을 의미했고 Y는 그래프를 보면 장수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제 다 됐네요. 24,000장을 Y에다 집어넣고 50X일 때 결국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오나요? X는 480분이 나오네요. 그죠? 정답은 X는 480분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 볼 때 굉장히 좋은 문제 같습니다. 문제를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해석을 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좋아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조금 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A와 B는 이렇게 선생님 보다시피 정해져 있고요. 지금 C는 C,4니까 X가 뭔지 모르겠는데 Y의 좌표는 결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럴 때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라고 됐으면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C,4 그러면 C의 점은 뭐 예를 들면 요쯤에 있을 수도 있고 C의 점은 거꾸로 요쯤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C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런 삼각형이 될 것이고 만약에 C가 요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삼각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넓이가 12가 되어라. 삼각형의 넓이가 12가 되어라 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넓이가 12가 되어라 했으니까 12는 지금 밑변은 얼마입니까?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밑변이 4가 되죠. 그다음 높이는 지금 어떻게 되겠죠?
높이는 C까지 X좌표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높이를 그냥 X라고 두어봅시다.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구하면 X는 얼마가 나오나요? 6이 되면 12가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2x 12는 2x가 되니까 x는 6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때 선생님이 x라는 거는 삼각형의 높이를 6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삼각형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6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2만큼 더 왔으니까 6이 되려면 요 지점은 뭐가 되면 되나요? 마이너스 4지점이 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C의 좌표는 우선 아까 마이너스 4, Y 좌표는 4로 정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4,4가 답입니다. 그 다음 또 같이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높이가 6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결국 2에서 6만큼 더 가는 거니까 C는 2에서 6만큼 더 가는 거니까 결국은 요 점은 8이 되겠죠. 8. 그죠? 그래서 8,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C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C는 마이너스 4와 8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0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번은 지금 좀 특이한 문제인데요. 이 점 P가 이 사각형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라고 합니다. 요 둘레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럴 때 AB에 대한 어떤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점들을 한번 다 구해볼까요? A는 마이너스 2,5면 요 점도 여러분들 충분히 구할 수 있죠. A 좌표는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B는 C하고 수평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D의 좌표는 X가 3이고 Y 좌표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가 다 구해졌습니다. 자, 이럴 때 A 빼기 B의 값이 최소일 때 A 빼기 B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여러분 생각에 이것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A 빼기 B가 최소가 되려면 적어도 이 값이 음수가 되면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A는 예를 들면 가장 작은 값이고 B는 굉장히 큰 값을 빼주면 답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굉장히 작은 값으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A 값은 가장 작고 B의 값은 가장 큰 숫자가 되면 이게 가장 작은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 한번 해볼까요? A 값이 가장 작고 A 값은 가장 작고 그러면 X좌표 중에서 가장 작은 좌표가 마이너스 2죠. 그죠? 마이너스 2이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가장 커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B의 값은 B가 지금 Y좌표거든요. Y좌표 중에 제일 큰 숫자는 5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점은 A점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값은 A가 마이너스 2, B가 5니까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풀어나가는 건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A 빼기 B의 값이 이번에는 최대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대가 되려면 이 전체는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B의 값은 만약에 음수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값이
더 커지겠죠. 그죠? 여기는 양수이고 A는 양수이고 B가 만약에 음수이면 이 값이 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는 양수인 것 중에서 숫자가 될 수 있는 대로 크면 좋겠죠. 그러면 A가 X좌표니까 양수인 것 3, 그다음에 B는 음수인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지금 Y의 좌표가 마이너스 4죠. 그럼 3, 마이너스 4. 다시 말하면 C의 좌표가 답이 되겠네요. 이럴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1번 정답은 3이 정답이고 2번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자, 21번. 이런 문제를 여러분 좀 많이 어려워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3,4, B는 6,0, C는 6,4입니다. 자, 이럴 때 다음 사각형 AOBC의 넓이를 이 그래프가 2등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여기는 이 그래프는 지금 가만히 보면 이런 사다리꼴이죠. 그죠? 사다리꼴을 보면 윗변이 3,6,니까 결국 윗변이 3, 그 다음에 밑변, 아랫변 6, 높이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9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18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에 의해서 결국은 요 삼각형이 2등분이 되겠네요. 그죠? 이 직선에 의해서 이 넓이가 2등분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때 나오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등분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쭉 나타내면 요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린 지금 여기서 요 높이는 지금 모릅니다. x고 밑변은 알 수 있죠. 밑변은 6입니다. 그러면 밑변 6, 높이는 x.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했는데 그것이 아까 이 사다리꼴을 2등분 한댔으니까 아까 넓이가 18이었죠. 그러면 이번엔 넓이가 9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3x는 9가 되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 x의 값은 3이 되겠죠. 그럼 이 높이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의 값이 3이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몰랐던 y는 ax에서 우리가 a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을 힌트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요 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 점을 생각하면 x좌표는 6이 될 것이고 y좌표는 높이가 3인 것을 구했기 때문에 6,3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x에는 6을 쳐놓고 y에는 3을 쳐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3은 6a. 그러므로 a는 2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러므로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죠? a를 구하라고 했나요? 그러므로 정답 a는 2분의 1이 정답입니다. 만약 함수식을 구하랬다면 y는 2분의 1x가 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게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선생님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2번 한번 구해 볼게요. 22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 보입니다. 이 식이 y는 x분의 15라는 식입니다. 자, 이럴 때 PQ의 좌표를 가지고 삼각형 이거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 P의 좌표를 한번 구해 봅시다. P의 좌표는 자, 우리가 이거를 모르겠다. A라고 둘까요? 그러면 이 점은 A, 자,
x 대신에 a를 딱 넣는다고 생각하면 y좌표는 a분의 15가 되겠죠. 이것이 p가 되고, q는 이 점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b라고 하면 b, b분의 15라는 점이 되겠죠. 자, 여기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p점은 a, a분의 15가 될 것이고, q점은 b, b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를 이용해 봅시다. 이 사각형의 넓이가 9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각형을 살펴보면 이 사각형은 가로는 a이고 세로는 지금 요 길이죠. 선생님 다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길이가 세로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 세로라는 것은 a분의 15에서 b분의 15를 뺀 값이 세로죠, 그죠? 그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더니 그 넓이가 9가 나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뭐로 할까요? 분배 법칙으로 풀어볼까요? 요렇게 푼다고 생각하면 15 마이너스 b분의 15a는 9가 되죠. 그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b분의 15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로 고치면 그럼 이 식은 15a는 6b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3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5a는 2b라는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문제에서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빨간 색깔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한번 해봅시다. 빨간색 사각형은 가로가 어떻게 되나요? 자, 빨간색 사각형은 가로가 b에서 a를 뺀 거와 같죠. 가로 b 빼기 a. 일단 높이는 b분의 15가 높이가 되죠. 결국 이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까요? 이걸 뭘로 할까요? 분배 법칙으로 풀까요? 자, 결국은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그러면 15 빼기 b분의 15a가 되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15 빼기 자, 15a라는 것은 위에 빨간식을 3배를 한다고 생각하면 15a는 6b와 같겠죠, 그죠? 그러므로 b분의 자, 15a는 선생님이 방금 6b라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6b라고 쳐넣어도 되겠죠. 그럼 결국은 15 빼기 6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얼마가 되나요? 정답은 9가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답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9가 정답입니다. 좀 특이하게 푸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